신문 기사 제목을 보니까 진짜 딱 와닿네요. 80년 만에 폭우, 빗물에 잠긴 차량들, 눈물에 잠긴 손해보험주. 네. 이게 지금 손해보험 회사들이 전부 이제 물어줘야 되니까 네네. 지금 손해보험주 한번 상황 볼까요? 장 초반에는 차익이 나왔었어요. 하나손해보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장 초반에는 차익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한 초반에 한 6%대의 차익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러한 요소로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뭐 며칠이 가는 그 쫙 뭐 일주일이 간다 그런 국면이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으로 손해보험주가 조정이 나오면은 조정 시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맞겠고요. 뭐 비슷하게 많이 올라왔네요, 다시. 네. 뭐 4,850원대까지 조정 한 번 더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뭐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는 전략으로 가실 필요가 있겠고 나머지 비슷한 흐름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고 탑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하나손해보험이거든요. 네, 요 종목군을 기억을 하시고 뭐 4,820원이 저점이었는데 4,850원대부터는 그래도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나은 흐름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어제만 해도 우리 SK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은 좀 빠지면은 좀 사보자 이런 생각이었잖아요. 네, 뭐 이 뷰는 계속 유지가 돼요? 아니면 지금 좀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특별히 상황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일단 IT가 밀리면서 동일하게 뭐 조정을 받는 급부겠고요. 타겟으로 정해놓은 9만 원대 일단 1차적으로 도달하면은 그때 바뀐 게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편입해 나가는 단계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간을 조금 더 보는 거겠고요. 기술적인 반등은 뭐 내일 조정이 한 차례 더 나온다고 하면은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되겠고 다만 그 대형 IT도 지금의 흐름상으로는 급한 매수는 아니겠고 특히 소부장 같은 경우는 전 저점에 왔다고 해서 쉽게 추가는 하시면 안 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지금 거래량 상위 쪽으로 봤을 때 오늘의 흐름이 조금 특이해요. 종목들 보면은 뭐 뉴보텍이나 이런 거는 뭐 수제와 관련해서 이게 뭐 이 배관과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하루 이틀은 더 지속이 될 수 있는데 조금은 의문점이 있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극히 단타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게 대만과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지속되다 보니까 오늘 그 신고가를 나타내는 게 유니온 머터리얼 이런 종목이 있거든요. 신고가 이후에는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은 관찰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가격대를 유지하는 이게 꺾인다고 하면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시장은 조금 변동성을 수반해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점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주들의 흐름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바이오주 같은 경우가 뭐 하나의 구심점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시총 1위로 올라섰다는 점이겠고요. HLB 같은 경우도 9월에 이제 종양학회 같은 경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모멘텀도 전체적인 적용이 되는 모습이겠고요. 나머지 뭐 ST팜 뭐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한 차례 가격 조정이 나타났다가 레벨업이 되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기술적인 반등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가 몰려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가격의 회복이 바이오는 빠른 점이 있습니다. 예, 그 점을 생각하시고 지금은 뭐 ST팜을 예로 들면은 급한 매도가 아닌 구간 단기 평선 지지를 하면서 이러한 모습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지지 구간에서는 뭐 아직은 급한 매도가 아니라는 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변화가 있어요. 케어젠 같은 경우가 오늘 일부 차익이 나오는 흐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요 구간 아직 뭐 지지가 깨진 구간은 아닌데 이러한 차익에서 연속돼서 한 차례 레벨 다운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조금은 비중을 줄이는 대응도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오늘 최리정님 반도체 손절하는 중이라고 네 그러시는데 참 안타깝네요.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텐데 정말 많을 텐데. 네네네.
그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00만인가 500만 주주라고 그랬었죠. 네네. 네. 주주 비율이 되게 높은데 오늘 이런 흐름이 조금은 좋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나머지 같은 경우 미국도 좀 종목이 버티는 흐름인데 이쪽 IT군은 하나하나씩 조금 깨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먼저 우선적으로 그만큼의 조정이 나오고 뒤에 급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함께 좀 뒤이어서 조정이 나온다는 점에서 지금의 추이로는 좀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참, 네. 요즘 바이오가 흐름이 좋아가지고 그동안 바이오에 대해서 좀 우습게 보고 좀 아니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워낙 물리신 분들,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힘들었는데, 네네. 네,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게 지금 이제 오늘 박진 외무부 장관하고 네. 저쪽 중국 쪽하고 오늘 회담이 오늘이라고 그랬죠? 네네. 예.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까요? 아니면 아직은 뭐 서로 그냥 그냥 또 서로 언론용 공적인 얘기만 하겠죠? 네, 조금은 톤에 대해서는 그래도 불가피한 점, 그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미국을 타겟으로 적극적인 보복을 할지 그 여부가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점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시장이 그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텨주기는 한데 흐름상으로는 난이도가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개별적인 종목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은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개인 투자자분들 비중이 높은 게 그래도 IT 쪽이 많을 거거든요. 반대급부로 바이오도 많겠지만은 이러한 흐름에서는 조금 쉽지 않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 추이가 아직 깨진 거는 아니지만은 대형주 먼저 반등이 나왔던 지수단에서 먼저 반등이 나왔던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일단은 한 차례 쉬어간다는 점에서 향후에 저희가 살펴볼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지수를 올릴 만한 요소가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방산 이런 요소 정도일 텐데 이 종목들이 조금 추이가 안 좋아진다고 하면 지수는 한 단계 조금 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쉰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지난번에 어떤 급락장, 정말 2,300까지 내려가는 네. 그런 급락장을 생각하는데 전저점 테스트하는 네네. 그런 정도의 좀 하락이 나오겠냐, 강한. 아니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약간 이렇게 좀 출렁이다가 끝날 것이냐. 일단은 출렁일 가능성 정도로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저점으로 가려고 하면 일단은 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저점을 깨야 되고 뒤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레벨이 다운이 될 거예요. 방산이라든지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에서 한 30%는 밀려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현상으로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지수가 여기에서 버티면서 개별주 장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여기에서 IT는 조정이 나오되 나머지 2분기 실적이 마무리되고는 개별적인 바이오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도. 그다음에 2차 전지군에서는 만약에 수주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수주상으로 움직이는 정도.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현재 측면에서는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한번 볼까요? 네, 오늘 그렇다고 외국인이 많이 파는 것 같지는 않죠? 네, 많이 팔고 있지는 않아요. 한 거래소 기준으로는 한 70억 원 정도? 기관 같은 경우도 한 393억 원 정도. 그렇다 보니 지수단에서 종목은 많이 밀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포인트 정도 하락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IT 쪽에서 수급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잠정 수급 기준으로 SK 하이닉스는 기관 쪽의 매도, 오늘은 기관 쪽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봐도 오늘은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이렇게 더해지고 있는데 나머지 군의 종목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프로그램상으로 보면은 최근에 약했던 군,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군
음식료 중에서 CJ 제일제당, 뭐 셀트리온, 포스코 케미칼, 네이버, LG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HLB 이런 순이네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다른 군으로 수급이 다른 군으로 몰리면서 지수는 받치고 좀 IT 쪽은 조정이 나오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는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흐름 한번 볼까요?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 네. 어제 그제 정도 좀 괜찮았죠? 지난주. 네네. 계속 흐름상으로는 아직 추이는 깨지는 않았는데 자동차는 단기 이평선이랑 지금 뭐 20일 이평선 이렇게 맞물리는 흐름 여기에서는 버티거나 좀 짧게라도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 구간은 또 깨고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딱 기로점에 있습니다. 기로점에 있다 보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기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모비스나 뭐 이런 흐름도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비슷한 흐름. 일단은 먼저 반등 나온 쪽을 기관 쪽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외국인과는 다르게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수급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 기관 쪽이 지금은 조금 포트폴리오의 조정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시점이고 이게 IT 자동차는 매도를 하고 나머지 수익률 게임 쪽으로 연속적인 집중을 하고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사님이 보시는 특징주나 아니면 특징 섹터 있으신가요?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포스코 케미칼이 시세의 연속성, 수주 이후에 계속 시세가 추세적인 연속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흐름상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그냥 단기 평선을 타고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 일전에 그 자사주 매입이 마무리되고 뭐 합병에 대한 그 부분도 가능성으로 계속 반영이 되는 모습이고요. 시총 상위가 아무래도 지수가 밀린다고 하면은 이쪽 군에서 매도가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은 흐름이고 IT가 밀리는 배수만큼 뭐 시총 5위, LG화학 이런 군들이 받아주고 있거든요. 뭐 이게 2차 전지군에서는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점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오전 방송에서도 저희가 다뤘던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상원 통과됐잖아요. 인플레이션 방지 법안. 네. 근데 그게 또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은 엄청 주는데 중국에서의 부품이라든가 원자재를 쓸 경우에 또 페널티가 또 이게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글로벌 회사들이 전부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전부 난리 났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의 확실한 의지를 또 보인 것이다. 네. 네,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네. 앞으로의 그 기술력 전기차 사업 분야에서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국 기업들이 이게 호재가 될까요? 일단 뭐 에코프로라든가 뭐 전부 상승은 하고 있어요. 네네. 조금 나눠질 것 같아요. 우려했던 부분, 그 IT 같은 경우가 지금 함께 물음표가 나타나는 점이겠고요.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어제 언급 드렸지만은 그 대만과 관련된 뭐 부품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슈가 되었고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인데 2차 전지 쪽은 여기에서 또 한 번 뭐 중국이 적극적으로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너무 정치적인 깊은 요소다 보니까 아직은 낮은 상황이고요. 화장품이라든지 그쪽은 계속 뭐 해왔던 조금 타겟이 됐던 그런 부분의 요소 정도만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이 이게 아주 그러한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거든요. 좀 상당히 좀 특이한 시장이기도 하고 이게 계속 연속돼서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의 몇 년 이후에는 교과서가 제일 정도의 흐름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저는 그 그러니까 우주항공 쪽? 네네. 우주항공 쪽 섹터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요. 네. 뭐 좀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에 워낙
상승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이 정도의 차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은 이러한 뭐 돌파 구간이라든지 그 측면에서는 충분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그런 모습이겠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뭐 차익 실현은 일부 있었지만은 추세는 유지하는 모습. 이 업종이 뭐 5일선, 21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에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이라기보다는 뭐 소위 말해서 자연스러운 조정 정도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사실 오늘 그 부동산 대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대책을 이제 발표하는 첫 번째 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날이었는데 지금 이 폭우 때문에 연기가 됐어요. 네. 사실 건설주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연기된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또 주가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칠까요? 뭐 이게 천재지변 요소로 인해서 이런 점이 발생을 했다 보니까 주가에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정책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제와 동일한 시각으로 정책에 대해서는 한번 더 볼 필요가 있다는 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라보라님, 포스코 케미칼 부탁합니다. 아, 포스코 케미칼. 요즘 뭐 호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 뭐 이쪽 분이 수주의 연속이기도 하고 포스코와 관련해서 사업 같은 경우도 연속적이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이제 긍정인 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2차전 집단에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서 한 차례 보여줬었고, 이게 재련과 관련해서 부분은 또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폐배터리나 이쪽으로도 충분히 확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뭐 이 추세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주가의 구간의 모습을 오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급하게 매도는 안 하셔도 되는 구간 흐름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빠질 것 같다면 지금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뭐 나중에 더 싸게 사더라도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전략적으로 맞는 걸까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사실 오를지 내릴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한 9만 원 많이 가도 어차피 생각했던 가격 정도로는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매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저점을 찾는다고 하기보다는 추가 매수 대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보유하신 분은 일단 계속 보유하면서 차라리 더 싸지면 사자 이 전략.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전자 같은 경우는 참 애매하기는 해요. 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은 비슷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참 이 주식이 우리 생각대로 안 가요. 아니 이럴 거다 생각하면 또 저렇게 되고 네. 저럴 거다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 네. 하루하루 진짜 우리 김민수 대표하고 얘기할 때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네. 진짜 하루살이 인생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이게 아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네네. 최근장이 더욱 그렇게 좀 흘러가기도 하다 보니 이와 같은 현상이겠고, 딱 이번 주 같은 경우 저번 주 이번 주에서가 조금 급해질 수 있어요. 예. 지수 같은 경우가 또 지금 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기준만 3포인트, 4포인트 올라오는데 종목급분은 그 정도의 수익이 안 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좀 급해질 수 있는 점이 있는데, 뭐 한 차례 뭐 순환매 같은 경우를 기다려 보는, IT는 조금 제하고 나타날 수 있는데 아직 빠져 있는 종목들은 한 차례 순환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개별 주장 연출되면은 뭐 충분히 타이밍 접근으로도 만회가 가능하니까 좀 시각을 열어두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가족분들 또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찾아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어떻게 보시나요? 바람하늘님. 대주전자재료도 상당히 좋다고 우리가 많이 언급했던, 스터디했던 주식인 것 같아요. 네. 밸류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일단은
뭐 타이칸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일부라도 나가고 있는 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한 1조 3천억 원의 밸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대량 생산으로 해서 나머지 공장이 증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가는 또 한 차례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신호탄이 이제 증설이 어떻게 추가로 이루어지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 대량 거래가 수반되기 이전까지는 지금 보유하고 가는 게 낫다는 시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2차 전지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양극재, 그 다음에 음극재, 소재가 될 수 있는 핵심 부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밀려나가기보다는 버티거나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좀 긍정의 시각으로 아직은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